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나경원 의원 주최 세미나가 있었고요. 오후에는 이번에 최고위원이 된 장동혁 의원이 연 토론회가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한 군데만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고동길 의원님 소개해 드렸나요? 안 했죠? 했어요? 네. 그냥 다시 한번 불러봤습니다. 우선 토론회 개최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한동훈 당대표님, 추경호 원내대표님, 그리고 김상훈 정책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경원 의원님이 주최하신 토론회에 제가 잠깐 참석했는데 근래 보기 드문 동료 의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께서 개최하시는 토론회에 보니까 못지않은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님이 또 참석을 하셨어요. 김상훈 정책위장의 말이 의미심장하네요. 오늘 보면 나경원 의원 그 전당대 이후에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주최 세미나입니다. 저출생 관련 여러 취지인데 김기한, 조경태, 신동욱, 조기현 이런 인물들이 참석을 한 나 의원 주최 세미나. 반면에 이제 오후에 장동혁 의원 주최 세미나는 이제 국가보안법, 간첩 이런 분야인데 한동훈 대표가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라고 하면서 여기 참석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본래 하루 전에 이제 당 지도부는 공식 일정이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공지된 내용에 보면 이제 추경호, 김상훈 이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오후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제 오전에 일정에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는 참석이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 오후에 장동혁 의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세간에서는 이제 좀 눈을 좀 키고 보면 혹시라도 전당대회 때 그때 앙금이 남아 있어서 나경원 의원한테는 불편하니까 참석 안 하고 장동혁 최고는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참석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은 이 생중계 토론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느라고 저걸 내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일정이 있었겠죠. 예. 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장동혁 의원이 세미나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한 주제이고 또 한동훈 대표가 시종일관 계속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형법 개정안을 통해서 간첩이라는 그 범위 내에 북한만 하지 말고 외국을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제 국정원의 수사 역량, 간첩 수사 역량에 대한 복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관심 때문에 오후 일정이 맞아서 온 것 같고 오전 일정은 아마 불가피한 다른 일정 때문에 가지 않았나. 이걸 너무 침소봉대해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확대 재생산할 필요는 없고 하나의 단면일 수 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장은 둘 다 참석했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 오전 일정이 딱히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마치 여기 간 사람, 여기 장동혁 의원 간 사람, 장동혁 의원 세미나에서 아까 보니까 인요한, 유영원 여러 인물들이 있고 이게 마치 또 개파갈등처럼 보이는 측면도 누군가가 봤을 때 있는 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저는 대표의 공지되는 공개 일정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개 일정 이외에 또 비공개 일정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저런 행사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건 당연히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을 리는 저는 없다고 오히려 더 갔겠죠. 예. 그런데 다른 비공개 일정이 있었을 수 있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나경원 의원에게 이런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알렸을 수도 있죠. 예. 그건 아직까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데 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대표 주최 행사에 안 갈 수는 있어요. 앙금이 남았다면.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나경원 의원 주최 행사에 안 갈 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경선 과정의 서로 간의 논쟁 자체가 예. 나경원 의원이 좀 섭섭할 만한 이런 논쟁의 유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는 저는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렇게 언론이 주목하는 이런 현상 두 가지 대비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이 현상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께 만약에 연락을 안 드렸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라고 어느 정도 전화를 드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이거 그렇게 처음부터 잘 몰랐는데 저기 잠깐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김상훈 정책위장이 직접 본인 입으로 이 두 세미나에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 참석하냐 안 하냐
얘기하면서 좀 더 기사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이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두 사람 당대표 후보 토론회 때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가장 마지막 6번째 TV 토론이었나요? 두 사람이 언성을 높였던 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얘기. 중간에 잠깐 한동훈 대표가 그 라디오 토론 이후에 사과, 유감 표명을 한 다음에 또 이 얘기가 불거졌기 때문에 당시에 논란이었는데 이 세미나 참석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뭐 지금 이 메시지에서 나온 것도 보면 결국은 그 당시에 나경원 후보가 본인에 대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고 결국 오죽했으면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자폭전대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앙금이 아직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볼 여지가 일단은 많다고 보이고요.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오늘 두 분의 그 토론회가 하나는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런 방안에 대한 논란 그 얘기였었고 또 장동혁 최고위원이 오늘 주최한 것은 간첩법 처벌에 대한 그런 그 입법 세미나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 뭐 외국인 근로자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한동훈 대표가 아직 학습이 덜 돼 있거나 아니면 학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관심사안 밖에 있는 그런 일일 수 있고 간첩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동훈 대표가 SNS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이 그 개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어떤 그 선택적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겠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뭐 한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정책적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어떤 앙금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지난번 오찬 회동 때도 나경원 의원만 참석을 또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쪽에 어떤 이 갈등이 아직은 봉합 단계에 들어간 건 아니다. 이런 해석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 개정,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을 추진하겠다. 장동혁 의원 주최 토론에서 힘을 싣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전히 물론 60%가 넘는 비교적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된 한동훈 대표지만 한 대표를 견제하는 외부 목소리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시그널에 이 사람이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스피커가 너무 약하다. 당내 뭐 스타나 스피커가 없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주변 인물들 한 트럭이 나서도 한동훈 대표가 한마디하고 직접 싸우는 만 못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직접 민주당과 싸우고 직접 첨예한 이슈에 뛰어들어서 현란한 설전을 벌이면서 진두지휘할 필요가 지금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전현이 제2, 제3의 살인자 발언이 22대 국회에서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다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뭐 단식도 하고 농성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달라고 삭발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거 저희 마음 같아서는 살인자 발언 사과하라고 집단 삭발이라도 해라. 지난번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 때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 권익위 간부의 죽음을 두고 살인자라고 표현했고 뭐 전당대 내에서도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지금은 무소속이잖아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 직접 싸우고 이거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 마음 같아선 지도부 집단 삭발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겠어요? 예, 그 장해찬 전 최고가 이제 좀 우리 당으로 오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당의 스피커가 약하다, 전투리 약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뭐 대변인들을 포함해서 또 각종 패널들이나 또 당의 지도부를 통하면서 열심히 항의하고 저항하고 또 잘못된 것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법무장관 시절처럼 따박따박 모든 현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논박하는 자세보다는 검사 한동훈에서 정치인 한동훈으로 그리고 법무장관 한동훈에서
여당 대표 한동훈으로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모든 안건 이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말하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요즘엔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변인들한테 목소리를 주거나 다른 당 지도부의 스피커를 주는 게 낫지 본인이 사사건건 모든 걸 대응하는 걸 요즘은 좀 자제하면서 비공개 일정을 통해서 많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해찬 최고가 말한 건 조금 번지수가 틀린 것 같고요. 하고 싶으면 본인이 삭발을 먼저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되고 또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해서 그쪽에 정말 하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걸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들어와서는 전투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밖에서 돌 던지지 마시고 빨리 반성하고 들어오셔서 당에서 스피커를 좀 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굳이 반론이 필요한 건 모르겠는데 장해찬 최고께서 삭발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또 그 얘기 있으면 저희가 김근식 교수 말씀 중에 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 장해찬 최고위원의 얘기는 뭐 친윤계 인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니 뭐 중도층 마음 없는 것도 다 자두인데 왜 용산 대통령실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싸워주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그게 뭐 번지수가 틀렸다는 의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위한 조언이라면 잘못된 말이라는 게 제가 번지수 틀렸다는 거고요. 지금 이미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당이 살인자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살인자 발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 당에서는 최대한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단식, 삭발 등등을 할 때 그게 과연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최대 이슈가 될까? 그건 당에서 판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현 의원이 살인자 발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이 정말 표파리를 하는구나. 친명파리 해가지고 정말 6등짜리가 2등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면서 분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삭발, 단식 정도로 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할 정도로 예전에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해가서 드루키 특검 얻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중요한 이슈일까요? 그건 당에서 판단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관련된 얘기, 뭐 당내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생중계를 받을 거냐 말 거냐, 뭐 이재명 대표의 결단 혹은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국민들에게 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없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첫 번째 이슈에서 짚어봤습니다.